オリンピックのこの中止や再延期など、今年の開催に否定的な意見が8割を占めていたと。8割占めて非常に厳しい状況。最初はほら無観客でもやるって言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でも無観客はいいけど、例えば先週も言ったかもわかんないけど、練習できない国もあったわけですよ。ヨーロッパなんか特にね。ヨーロッパとかアメリカとか、例えばアフリカ、新しい変異種できてるじゃない、その人たちが入国できないとなっても無観客、まあ国体やでそれ。海外の人が来れへんかったらできないですよね、結局は。絶対ね。ねえ、どうするんだろう。でも見たいなというね、やってほしい気持ちはめちゃめちゃあって見たいのはあるんですけどね。どうなんだ。だからこのうちらの曖昧さがダメなの。病気は怖い、感染者は怖いけど、でも見たいな、来てほしいんできたら来てほしいなっていうこの曖昧さが、決めてっていうことですね。そう。もうやってほしいな。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칼럼 돈이 없을 때 중국에 간다,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연예인들이란 제목의 기사와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노골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부는 본인들이 자칭하는 제4차 한류의 바람을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기 위한 기사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특집으로 다뤘던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같은 연애는 할 수 없다라는 르포 기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주연 커플 현빈과 손예진의 교제 보도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지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크게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겨울연가와 대장금을 시작으로 지난해 사랑의 불시착에 이르기까지 중국에는 한류의 파도가 와서 20여 년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중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경의를 표해주고 있는 한국 연예계이지만 안으로 한국과 중국에 걸쳐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행동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양국의 연예인 경제 격차 차이 때문입니다. 2009년 한국 배우 장나라는 한국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 속에서 돈이 없을 때는 중국에 간다며 중국에 가는 목적이 돈벌이라는 것을 폭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같은 발언은 후에도 있었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던 가수 황치열이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2016년에 중국에서 참가한 리얼리티쇼 I am a singer 4가 계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의 인기는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 수입도 2배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본국에서도 안정된 인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한국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그는 사회자로부터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았지만 살찐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허거 과식 때문이다. 중국의 허거는 맛이 너무 좋다. 또한 2014년 리얼리티쇼 싱차이네로 유명해진 중국 출신의 가수 장벽씨는 원래 한국 걸그룹 써니데이즈의 멤버였지만 예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연습생으로 지낸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에서는 매일 2끼 식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하루 한 봉지 라면이 있을 뿐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토 면적은 중국 절강성 하나만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인구는 산동의 절반밖에 없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매우 발달해 있지만 시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이며 해외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중국 잡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 소득이 양극화는 현저합니다. 2017년에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득 신고를 한 15,423명의 배우의 평균 연봉은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상위 10%의 배우의 평균 연봉은 3억 6,700만원에 그 수입의 합계는 모든 배우 수입의 8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배우의 평균 연봉은 겨우 700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3대 방송국의 배우 보상 기준은 가장 아래의 6급에서 최고 18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KBS의 경우 10분간의 출연료는 6급에서 35,000원, 18급 배우 15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인기가 있던 피스타의 중국인 멤버 차오루는 한국에서 데뷔하기까지의 6년간 수입은 거의 제로였다. 계속 의욕과 꿈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연예인의 수익 창출은 사회 속에서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017년에 포브스의 중문판 연예인 소득 통계에서는 중국 연예인 소득 상위 10명의 수입 합계는 22억 위안 350억 원을 넘었습니다. 톱 연예인의 연수입은 500에서 600만 엔 정도입니다. 같은 순위의 연예인은 한중으로 수입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인력과 자원의 흐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원리의 법칙입니다. 중국에 간 한국 배우의 수익은 개선된 것일까? 한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런닝맨이 히트하면서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유명해진 김종국은 중국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의 보상은 한 번에 5천에서 2억 원이었습니다. 또 광고 한 편당 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불 냄비에 오르게 됐다는 황치열의 다른 발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를 전해줘 옵니다. 2018년 한국 KBS 토크쇼 해피투게더에서 그는 중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한국의 100배라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에 의해서 시장의 차이 외에 크리에이티브의 환경에 대해서도 인적 교류와 자본 유동에 의해 공동 제작 영화 및 중한 합작 제작 회사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제작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동시에 인력도 중국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에서 온 그대의 감독 장태효는 중국에서 극장 개봉된 영화 NBA 파트너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화된 경쟁과 중국 시장의 유동성과 활발함은 계속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로젝트를 중국에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랩 가수 박재범이 웨이보에서 한국의 프로그램보다 1000배 높은 보상으로 중국의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 랩 오브 차이나에 출연을 의뢰받았지만 한국에서의 자신의 일을 위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만한 어투로 작성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인터넷에서 그런 박재범에게 와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일부에서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쌍방의 의심과 반감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과거의 한류라는 이미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상황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에서는 얻어맞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중국, 미국, 필리핀 등에서도 얻어맞고 있다. 몇 년 후에는 무리가 아닐까? 일본에 관련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좋다. 이웃은 골수 빨간색으로 중국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중국이 매우 좋아하고 너무 중국에 순종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으면 어쨌든 중국을 의지하면 좋다. 그것이 모순되지 않는 방식. 중국 리스크를 감안해도 중국 진출을 꿈꾸고 있군요. 일본의 연예인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갈 수 있다면 마음껏 두드리고 있지만 민간인은 관계없으므로 아무쪼록 마음대로 노력해주세요. 좋은 일이다. 중국에 가십시오. 결코 일본으로 오지 않도록. 그러나 왜 이렇게 의존이 강한 겁니까? 돈이 없을 때는 자국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절개가 없는 놈들. 아무튼 중국이 받아주겠다고 말한다면 순순히 받아주면 좋다. 여기만은 보지 말아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도 참신해서 받아들인 것이지만 지금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중국은 속국의 연예인이 돈이 곤란해 벌이하러 왔다고 싸늘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비뚤어진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표가 난다. 먼저 뒤틀린 부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국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동정하지만 중국 시장은 광대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 눈앞에 돈 갖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나라도 잊을 수 있는 것처럼 해야지.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용트림한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일본 정계에도 기업에도 위험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작고 연예인이 해외 이주에 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어도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싶어 이민하는 사람이 많다. 그 상태로 점점 종주국님에게 가시고 일본에 오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중국, 일본에서는 쉽게 왕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일본에 관계없기 때문에 원래 한국 중국 드라마 줄여주었으면 한다. 계속 방영하고 있는 새로운 시리즈 등 마음대로 방영하면 곤란하다. 뭐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연예인의 활동에 대해 갑자기 제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활은 갑자기 궁지에 빠질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 재개를 뜻해도 중국에서 벌어들인 배신자로 활동이 절망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나 단기 알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주국에 의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강제 연행된 것은 없나요? 스스로의 의사로 행동해 놓고 항상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쪽은 저쪽끼리 해줘. 어쨌든 여기에 오는 것은 물론 이쪽을 향하는 것도 금지예요. 한국은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깝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휘둘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옛날을 생각하면 그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의 예능은 중국인을 즐겁게 하는 먼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기사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앞에서도 말했듯 노골적으로 한국 연예인들이 돈이 궁해서 중국에 간다란 식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순된 것이 일본 정부가 코로나 이전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중국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시진핑 방위를 위해 엄청나게 공을 들였었죠. 연예산업이란 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찾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일본 연예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폭발적인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여기저기 불러주는데 돈이 궁하지 않아서 진출하지 않는 걸까요?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자신의 영화가 개봉될 때 한국을 찾는 것은 돈이 궁해서 한국으로 돈벌이 하러 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군요. 자신들이 최고의 보이밴드라 칭송하는 아라시가 미국에 진출하려고 영어곡까지 만들었던 것도 돈이 궁해서 미국으로 돈벌이 하러 간 것이군요. 결국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사가 아닌 한국 버라이어티에서 나온 재미를 위한 발언들을 모든 한국 연예인들에게 보편화해서 한국 배우들은 돈이 궁해서 중국으로 간다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일본 소설을 잘 읽으셨습니다. 일본 언론이 내고 있는 지금의 이런 류의 기사는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물타기를 하고 한국 연예계가 중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 배우나 가수가 중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제시한다면 난 여기 일본에서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할 것입니까? 일본이 더 비참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 연예계를 찾는 곳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